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칼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복을 약속하지 마라. 정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능력은 불행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상적 선의 실현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구체적 악의 제거를 위해서 힘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야, 비타민도 좀 먹고 그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몸에 좋은 거 좀 먹어, 이 얘기도 맞지만 나쁜 걸 먼저 없애라는 겁니다. 담배 끊고 폭식하지 말고, 그래야지 뭐 밤새 술 마시고 와갖고 뭐 비타민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행한 요소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의료 개혁을 해갖고 사람의 수명을 늘려준다든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든가 이런 거지, 행복을 국가가 정치가 약속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변해야 되고 보수가 그 동서고금이래로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뭐 돈 많으면 좋겠다, 뭐 건강하면 좋겠다, 잘생기면 좋겠다,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여성 작가 조경란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가진 걸 사랑하면 행복하고 못 가진 걸 사랑하면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근데 제가 내리는 정의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이게 자유와 자율, 이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감옥에서 밤에 방문을 자기가 잠그느냐 아니면 밖에서 잠그느냐, 그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잠자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 선착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선착순이? 선착순 돌아보셨을 텐데 그거 10바퀴 뛰는 거를 알고 뛰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3바퀴만 뛰어도 힘든 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히 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5분 만에 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사회라는 건 전 딴 게 아니라고 봐요. 전 정치에 관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젠다를 난아젠다로 바꾸는 기술이 정치예요.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그래서 그 나라에 불확실한 걸 없애주면 그게 선진정치, 민주정치예요. 여러분들 대기번호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이 대기번호표 예를 많이 드는데, 순번표라 그러나 뭐 이런 거. 90년대까지는요, 사람들이 한 줄 서기 캠페인도 했어요. 쎄치기 하지 맙시다. 아니,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칸칸이 서 있는데, 아니, 여기는 줄이 없어서 서 있었는데,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는 보면 줄이 빨리빨리 줄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대기번호표가 왜 좋냐면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공정합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 200번이 남았다. 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뽑았는데 20번 남았다. 화장실 갔다 오자. 뽑았는데 5번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 이거부터 하고 가자. 저는 박근혜 정부나 보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을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걸 다 없애면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이 정도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이 안 돼요.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의 재산이나 목숨이나 함부로 뺏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의 이념에 따라, 판사의 그날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뭐 로펌 변호사들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풀어줬다, 어떤 사람은 다시 가뒀다 막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죄를 져도 가서 어떤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달달달 떠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공천도 정치에서 공천을 하는데 내가 공천이 예를 들면 예비선거가 이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인사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어떻게, 아무도 몰라. 선거법도 너무 복잡해서 몰라. 입시제도도 너무 복잡해서 몰라. 전문가도 몰라. 자기들도 몰라 만들어 놓고. 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조세도, 교육도, 국방도 단순. 복잡하면 할수록 누가 개입하냐? 권력이 개입하고 관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법에서 단하고 등만 다 드러내도 법조문에 쭉 가다가 단, 뭐 등, 이게 권력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좀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수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제가 계속 보수가 지켜야 될 3대 원칙을 자율, 공정, 책임으로 봅니다. 자율,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자율, 저는 민간이 하는 70%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제일 좋은 나라라고 봐요. 대학에서 학생들 뽑는 거 다 맡겨두라 이거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업에서 무슨 산업에 진출하든 말든 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저는. 개입하지 말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이걸 하면 돼요. 되게 뭐 이게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데 11명씩 하는데 한쪽엔 12명 뛰고 한쪽엔 10명 뛰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11명씩 뛰고 반칙하면 퇴장시키고 굉장히 엄벌해갖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재벌회장들은 다 집행유예거나 불구속이고 조그만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 다 구속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노가 있으니까. 입법부나 공정거래위나 모든 정부는 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자와 낙오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따라서 책임, 이게 국가가 할 일이다. 사회 안정망을 구축한다든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복지를 확대해서 어떤 경우든 인간답게 사는 거는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완전히 노숙자가 되거나 정말 그러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최소한 의료 혜택은 받고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20세 이하의 남녀가 갖는 성적인 행위에서 처벌할 수 없다. 예컨대. 그거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자율적이어도 그러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그게 성희롱이든 성폭행, 엄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그가 미성년자이면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책임은 뭐냐? 이거는 공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책임은. 근데 그가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미성년자면 가중 처벌해야 된다. 예컨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쫙 일관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개입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수에 제가 이제 방송도 가끔 나오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문제가 제가 뭐 보수, 진보, 중도 나누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 중도, 진보 이런 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표현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예수가 와서 병자도 고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율법학자들이. 그때 예수가 한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사람 나고 보수 났지 보수 나고 사람 났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 나고 뭐 진보 났지 진보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 정답이 없는 게 99.9%인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무슨 뭐
자연과학 같은 거는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 더하기 뭐 3이 5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과학은 어쨌든 답이 있다고 치자고요. 인문과학은 답이 없죠. 여기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 정답이 어디 있어? 아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10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100만 원 줘도 안 가지고 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하는 만큼의 문학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님이 조국인지 어저께 만난 여자인지 어떻게 알고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다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인 정치인은요. 저는 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한미 FTA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상급식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견해가 있는 거죠. 견해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조금 한국의 역시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보수가 주류로 돼 있는 나라입니다. 보수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끌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따라서 너무 강요를 하거든요. 양쪽으로 갈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촌스럽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판적인 생각이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보수와 새누리당이 조금 혁신을 해서 좀 안보 문제도 그렇고 좀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